안녕하세요. 팟캐스트 도서관 북팟입니다. 자, 오늘은 북테라피 코너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뽕쌤, 네. 오늘 주제가 뭐예요? 오늘 주제는 네. 평소에 거절 못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거절 못하시는 분들에게 나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거절의 필요성을 어디서부터 느꼈냐면 미용실에서. 미용실에서 거절 잘 못하잖아요. 모든 미용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염색도 할 수도 있고요. 뿌리 영양 파마를 할 수도 있고 브릿지를 갑자기 넣을 수도 있고 눈썹을 다듬을 수도 있고. 미용실에서 이런 유혹 많잖아요. 네, 유혹 너무 많죠. 저는 또 여자니까. 거절 네. 어떻게 해요? 저는 좀 거절을 좀 잘하는 편인 그래요? 것 같아요. 부럽다. 네. 노하우 있어요? 네, 이미 제가 이제 정해놓은 게 있어서 그 외에 게 들어오면 이거 영업이다 생각하고 원칙이다. 네. 맞아요. 이렇게 거절을 잘하거나 혹은 거절을 들어줄 때도 자기 원칙을 가지고 들어주는 게 좋지. 그러지 않고 그냥 쉽게 말해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면은 그 거절을 못해서 들어주는 것도 찝찝하고 거절을 할 때도 괜히 내가 좀 죄지은 느낌이 들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거절 이런 거로 인해서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죠. 진짜요? 그러니까 거의 거절이 쉽지 않은 게 직장 생활에서 아마 많을 것 같아요. 재혁쌤도 뭐 경험도 있으실 거고 거의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친구에 대해서 만약에 거절했을 때 이 친구가 뭐 단절된 될까 봐 친구들 사이에서 상태기가 되게 안 해주더라 뭐 이런 식으로 단번에 자르던데 걔 보험 안 들어주더라 이런 경우에서 거절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이제 거의 문제는 이제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수평적인 관계가 아닐 때 더 힘든 것 같아요. 위에서 아니면 또 동료애들끼리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탁을 한다든가 거절 못해 공개적으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답장너처럼 이건 해줘야 돼 그런 경우 이럴 때가 거절할 때 이제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네.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케이스는 아닌데 전에 이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 동료가 상사가 카풀을 하자고 그러더래요. 그럼 이거 아침에 그러면 데리러 와라. 데리러 와라. 왜냐면 너무한데요? 지나는 길이니까 그러니까 상사는 그런 거예요. 너 지나는 길에 우리 어차피 그 시간 지나가는 거 나 그냥 사거리 태우고 가면 어때? 그건 지 생각이지. 근데 걔가 그거를 거절을 못해가 끙끙 앓더라고요. 이럴 때 이 거절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떡하지? 단번하게 왜냐면 이거는 상사니까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일단은 이런 부탁 자체를 안 하는 사회가 돼야지 마땅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오늘은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절을 또 잘할 수 있을까? 또 거절을 또 하더라도 상대에게 상처를 덜 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왜 우리가 거절이 이렇게 어렵나 생각을 해보면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 윗사람하고 관계에서 거절하는 거는 윗사람이 이렇게 제안하는 거 거절하는 거는 버릇이 없다. 조금 옛날에는 싸가지가 없다 그랬죠. 어디 어른이 부탁하는데? 예,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좀 싸가지가 없으셨어요. 예, 싸가지가 그때는 싸가지 게이지가 좀 낮았어요. 근데 그게 뭐랄까 이런 수직 관계나 어른과 이런 관계를 떠나서 아닌 거는 또 아닌 거온 거잖아요. 근데 한동안 우리 사회가 좀 권위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거절을 하기 힘든 문화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막 어떻게 좋은 것도 있잖아요. 뭐 학연, 지연 이런 게 얽히면은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같은 출신인데 너 그것도 안 들어줘? 야 섭섭하다. 야 너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게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혹시 꽁쌤은 그런 경험은 없으세요? 저는요, 제가 좀 부탁을 안 들어줄 것 같은가 봐요. 이미지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부탁을 잘 안 해요. 이럴 때 쓰는 속담이 소도 누울 자리를 보고 먹는다. 아까 처음에 미용실 얘기하실 때 속으로 말씀 안 하셔도 그냥 알아서 뭐 안 할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눈빛이 이미 단호해 보이는구나. 이미 거울 속에 그녀는 이 사람은 안 돼. 커트는 앞머리 2cm 여기는 뭐 다 있다. 너가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근데 요즘 같은 시대에는 좀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도 우리가 왜 그 TV 보면 센 언니 센케에 나오잖아요. 그런 캐릭터가 살기에는 편할 것 같아요. 환불 받으러 갈 때도 환불 원정대. 네. 그러니까는 쉽게 말해서 사람 허우대 보고 만만하면 저기 하고 조금 셀 것 같으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거절을 못하는 입장에 생각해 보면요,
내가 이용당하나? 그런 조금 기분이 들어요. 되게 안 좋잖아요. 네. 상태쌤도 거절 못할 것 같은데. 저는 딱 반반인 것 같아요. 네. 내가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 네. 최대한 이제 맞춰서 내가 이 거절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기준점을 잡는 것 같아요. 어떤 것 저도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제육회초는 예전에 돈 문제. 돈 문제. 해봐달라는 친구가 그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거절을 했는데 처음엔 거절을 했는데 이게 관계가 좀 자꾸 좀 안 좋아지는 어색해지고 이 친구는 정말 울면서 야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필요한데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정말 거짓이었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정말 그 친구는 그 돈으로 되게 유흥을 즐기고 여자친구랑 놀러를 갔던 거야. 자기가 정말 필요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정말 배신감이었어요. 그 다음부터 단절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느낀 게 야 사람 믿지 말자. 돈은 못 받으셨어요? 못 받았죠.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도 아마 단호하게 근데 이게 정말 이런 얘기들이 드라마나 영화에서도 많이 나와요. 친구가 뭐 보증을 연대 보증을 서달랐다는 얘기든지 이런 게 정말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게 그 관계에서 사람 관계에서 안 들어주면 안 될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어렸을 때 했었는데 느낀 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저도 이제 이때부터 어지간하면 아니면 거절하자 아니면 막 돈을 빌려주면 내가 안 받아도 된다라는 것까지만 빌려주든가 딱 그렇게 어느 선이 거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부터는 거절에 대해서 만약에 내가 아닌 것 같다 싶으면 거절을 하게 될 계기가 돼서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사실 정답은 없는 거지만 한 가지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이랄까 그런 거는 어떤 부탁이 들어왔을 때 너무 단기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하는 것 자체를 피하는 게 좋다. 거절할 때도 상대방도 무안하기도 하고 내가 혹시라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원치 않는 그냥 그걸 받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은 쿨링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얼떨결에 모나지 대답이 나와버릴 수도 있는 거죠. 맞아요. 능력도 안 되면서 내가 보증 서줄게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런 분들은 또 집요해요. 집요해요. 그런 거를 잘 아시는 분들이 또 우리가 한때 길에서 많이 계셨죠. 뭐를 아시냐고 길을 아시냐고. 근데 그것도 그냥 거르는 사람들이 있고 왜 나 같은 사람은 왜 잘 걸리냐. 어떠세요? 다들 경험 있으신가요? 저 경험 많아요. 많으세요? 네. 저는 한번 갔다 왔습니다. 한번 영석쌤도 본 거 저는 이제 가기까지는 안 하는데 들어줬죠. 들어줬는데 이미 어느 한 5분 정도 들으면 아닌 걸 알아도 그 자리를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심리가 한번 이렇게 한 발을 걸치면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맞아요. 근데 또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남성들한테는 모르겠 여성분들이 꼭 오세요. 그러니까 서로 성이 다른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여성 두 분이 또 이렇게 외모도 되게 정말 괜찮은 여성. 처음에는 헌팅하는 줄 알았지. 내가 헌팅 당하는 줄 알았지. 나한테도 이런 기회가. 되게 다르네요. 저는요. 저는 여성분이 아니고 여성분이긴 했는데 오히려 좀 도와주고 싶게 좀 연배가 있으시고 연민의 정 같은 걸 남루하시고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동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랬었어요. 저는. 와, 되게 전략적이시다. 전략이 있나 봐요. 그분들이 다 전략이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다른 사람들은 지하철역 앞에서 다 보냈는데 나는 잡을까? 여기에 자주 잡히는 사람이 나라고 본다. 그럼 오늘 방송을 잘 들어주면 좋겠고 있잖아요. 우리가 누가 봐도 좀 무리한 부탁인데 그런 거를 나 자신도 아는데 왜 거절하는 게 어려울까? 심리적으로 이유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경험에서 나오는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내가 거절을 많이 당해봤다거나 아니면 거절당했을 때 그 심리 내가 누구한테 부탁했는데 거절을 많이 당했으면 오히려 그게 반전이 돼서 내가 그 사람이 부탁했을 때 거절하면 저 사람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내 마음이었구나 이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로부터 내가 어떤 부모가 밥이라든지 어떤 일을 시켰을 때 엄마 싫어해라고 했을 때 그냥 계속 지금은 이제 그 정서적 학대라든지 신체 학대라고 그러잖아요. 방임이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제 본인이 어린 아이가 의사 표현을 했는데 그걸 묵시하고 만약에 계속 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은 이게 커서 성인이 돼서도 누구에게 거절한다는 게 쉽지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그 권위적인 관계에 녹아들어가 버린 사람들. 권위적인 가족들 있는 그런 쪽에서 났을 경우. 꽁쌤은 어린 아이들을 상담을 많이 하실 텐데 좀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좀 주눅 드는 게 다른가요?
네, 주눅 드는 게 있는데 요즘은요. 오히려 너무 노를 잘해가지고 너무 노를. 네, 요즘 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금쪽이 봐도 물론 그런 아이들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요즘 애들은 거절 참 잘하대요. 참 잘해요. 그래서 우리 아래 세대는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우리 세대 걱정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거절을 못했던 것 중에 제일 후회되는 게 있어요? 와이프가 아마 방송 안 볼 거라 생각하고 갑자기 또 질문을 주시니까 생각나는 게 예전에 이제 20대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제 좀 어떤 부분에서 제가 얘랑은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강하게 먹었었어요. 강하게 먹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집 앞에도 찾아오고 제가 연락을 계속 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걸 집 앞에서 막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만났죠. 근데 결국 또 저의 마음은 이미 좀 어느 정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더 큰 상처를 주게 되더라고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그분한테 좀 미안한데 그냥 좀 확실히 거절할 때는 확실히 좀 끊어야 되는 그런 미련 없이 그러니까 상대에게 여지를 주는 것도 좀 잔인한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잠수 이별도 잔인하지만 이렇게 미련을 조금씩 주는 거 요것도 좀 그러니까 상대의 상처를 덜 주기 위해서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뭔가 집착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준 거죠. 맞아요. 그럼 사실은 또 내가 나쁜 놈이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근데 것 그냥 같아요. 나쁜 놈이 돼야 돼요. 너무 아니 뭐 좀 이거하고는 별개지만 그 나쁜 놈도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쁜 놈 될 수 있을 때 돼야지. 뭐든지 거절하면은 사회생활이 어렵겠지만 사실 이게 모든 게 좀 뭐 이렇게 계산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주고 받는 거거든요. 건강한 주고 받음이 제일 중요한데 거절도 거절이지만 내가 거절을 하지 않고 들어주는 관계가 일방적이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거절하지 않고 들어줬는데 상대방도 나의 그 부탁이나 이런 걸 들어준다. 이렇게 서로 건설적인 건강한 관계다. 그러면 저는 이건 오히려 좋다고 보거든요. 근데 일방적인 관계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주변에 보면 일방적인 관계들이 종종 있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나올 때 마음 하는 것처럼.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건강한 거절을 하는 게 요즘 사회생활 하는데 되게 중요한데 어떤 팁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거절 잘하는 법이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이 책은 국내 제1호 거절 테라피 리스트라는 분이 본인이 이제 그렇게 이름을 지으시고 지으신 책인데요. 필요한 순간에 이제 센스 있게 거절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책 내용이고 저자는 이제 책에서 말하기를 상대가 당신에게 부탁을 많이 하는 것은 당신이 쉽게 승낙해서라며 거절 잘하는 법을 배움으로써 당신의 자존감도 올라가고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길게 설명해 드릴까요? 이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원치 않는 부탁을 거절하더라도 싫어요 라고 딱 자르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거절하면서 다른 대안을 알려주거나 관계의 거리와 부탁의 난이도를 가늠해 거절의 기준을 만드는 법, 거절한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거절하는 법과 같은 소소한 팁들을 통해서 상대방의 호감을 끌면서도 더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다고. 맞아요. 이 책의 표지에 눈에 딱 띄는 문구가 있는데 괜찮은 척 하다가 후회하지 말자. 이 명언 같아. 명언이네요. 좀 쿨한 척. 맞아요. 마치 나는 호인인 척. 괜찮아. 근데 집에 가서 밤에 생각해보고 이불킥을 날린다. 저는 후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아예 들어주려면 정말로 왜 우리가 돈 빌려줄 때 받지 않을 생각을 하고 빌려주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다 내려놓고 하는 건 좋은데 밤에 가서 후회할 것 같으면 이건 하면 안 되죠. 맞아요. 그렇죠. 거절을 잘 한다는 거는 내 불편한 감정을 잘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나의 감정을 잘 주장하고 이렇게 지혜롭게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노래를 통해서 오늘 노래는 좀 셉니다. 좀 센 가사가 들어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하진 않을 테지만 지금까지 내가 거절하지 못해서 후회했던 것, 이불킥을 했던 것, 좀 불만스러웠던 것들을 이 노래를 통해서 좀 날려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간중간에. 마침내 그날이 와버렸네.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네. 지나치게 걱정을 했었나 봐.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 두려웠었나 봐. 이젠 아니야.
혹시나 네가 나를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절할 거야.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내가 내키질 않으면 거절할 거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통쾌하지 않나요? 아니 자기 삶이 여기 담겨 있는데요. 정말 작사에 이 작사가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뭔가 장기하와 얼굴 장기하 씨, 네. 장기하 씨도 돈을 많이 잃었나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좀 순둥순둥한 느낌이 있잖아요. 네. 이제 음악을 들어볼까요? 네, 거절할 거야라는 음악 같이 들어보시죠. 마침내 그날이 와버렸네.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네. 난 정말 참을 수 없었나봐. 그랬나봐. 지쳐버렸나봐. 지나치게 걱정을 했었나봐. 나쁜 사람 될까 두려웠었나봐. 이젠 아냐. 혹시나 네가 나를 착한 사람 아니라고 하더라도 거절할 거야.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내가 내키질 않으면 거절할 거야. 아무리 네 얼굴이 어두워져도 내가 내키질 않으면 거절할 거야. 거절할 거야. 아무래도 역시 나는 안 되겠어. 싫어라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상상해보려고만 해도 막 입꼬리가 완전히 딱 굳어버리려고 하는데 아니야 오늘만은 내가 반드시 네 부탁을 거절할 거야.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내가 내키질 않으면 거절할 거야. 아무리 네 얼굴이 어두워져도 내가 내키질 않으면 거절할 거야. 아무리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내가 내키질 않으면 거절할 거야. 아무리 네 얼굴이 어두워져도 내가 내키질 않으면 거절할 거야. 거절할 거야. 이 가사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네, 너무 들어오네요. 거절. 사무친 게 많은 것 같아요. 나는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야 이 자체를 수용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좀 뭔가 이기적이고 뭔가 못된 사람이 나쁘게 보이고 네. 너무 세 보이고 하니까 그런 것들 좀 수용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이렇게 거절을 잘하는 사람들이 남에게 부탁을 또 안 해요. 네. 깔끔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는 없다. 네. 물론 서로 돕고 주고받거니 하는 거는 정말 아름답지만은 그것도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안 도와주고 싶고 나도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싶어라는 성격이라면은 상대가 그런 성격이랑 맞춰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제가 안 도와주는 건 아닙니다. 잘 도와줘요. 근데 내가 못하겠다 하는 거에 있어서는 거절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런 게 좋은 게 속으로는 욕하면서 겉으로만 들어줄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게 낫다고 봐요. 포장 다르시죠. 감사드려요. 거절 못하는 사람들 편을 얘기했는데 물론
그런 상황을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1번은 이 사람의 요구가 나에게 무리한 것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하고 두 번째는 거절할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좀 더 슬기롭게 서로가 상처를 안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런 부탁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하고 사적으로 가까운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거절하고서도 내일 또 만나야 돼. 그래서 슬기롭게 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맞아. 그런 노하우가 여기 책에 잘 나와 있다고 하니까 도곡문화정보도서관 관내에 있는 도서관 아무 데나 가셔가지고 책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시라. 이렇게 생각보다 소심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예, 모두가 우리 같지는 다들 두려운 거죠. 거절했을 경우 다가오는 상처와 아니면 어떤 사람은 착한 아이 컴플렉스 이런 게 있으니까. 근데 거절한다고 크게 다 잘못되는 건 아니고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거절한다고 하늘 안 무너지고요. 맞아요. 방금 들었던 장기하 얼굴 거절할 거야 들으시면서 거침없이 거절킥을 날리는 아닌 케이스에는 날리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저희 북테라피와 함께 해주셨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다음 방송에 더 재미있고 더 유익한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